네, 오늘은 료검과 탁검을 수업하겠습니다. 료와 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료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검술에 8가지, 8대 검술에 들어간다고 중국 무협에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검술이에요. 이 료는 한마디로 올려배기입니다. 올려배기. 근데 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앞이냐, 뒤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전요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 전요는 앞으로 하는 료예요. 앞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전요예요. 그러면 후요는 뭐냐? 후요는 뒤로 하는 겁니다. 칼이 여기 있을 때 뒤로 가는 거예요. 칼이 뒤로 올라간다? 이게 후요예요. 뒤로. 앞뒤로 나눴죠. 그 다음에 정요와 반요가 있어요. 오른손에 칼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정요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오른손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오른손으로 올라가는 건 정요. 오른손에 칼을 들었는데 왼쪽으로 올렸다. 이게 반요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칼이 오른손에 있으니까 정요, 반대쪽은 반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준비 동작은 보통 궁보나 허보에서 합니다. 그런데 검술에서 이 궁보 자세라는 건 결국은 엔딩 동작이에요. 파이널 동작이에요. 궁보 자세에서 뭐 격검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다가 궁보가 됐을 때는 이 자세는 마지막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힐 때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료는 허보라든가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을 낮춘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이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료를 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중심이 낮아지겠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낮아져요. 낮아진 상태에서 료를 올라가야 아래에서 위로 베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자, 료는 결국은 대각선으로 베어 올리는 거예요. 대각선. 수직이 아니에요. 료를 하는데 정수직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베는 순간에는 기합을 넣어요. 소리를 앗 하는 게 아니라 단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이런 식의 호흡을 멈추고 강하게 단전을 수축시키는 그런 발력을 합니다. 이런 발력은 자기마다 소리가 달라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료검에서도 호흡을 할 때는 하는 소리를 내요. 단전을 울려요. 호흡을 끊으면서 호흡을 멈추면서 단전을 울립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몸통을 회전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칼만 올라가면 료검이 되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허리가 돌아야 돼요. 허리가 돌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돌면서 다시 돌아야 돼요. 항상 우리 강조했죠. 고관절을 돌려라. 고관절을 먼저 돌리고 인, 아웃이 돼야 된다. 그 설명 드렸어요. 이 포인트는 잊어먹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검도에서 머리치기처럼 강한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세가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사용하지만 중요한 건 민첩성이에요. 그 다음에 칼끝이 정확히 제어되지 않으면 올라가던 도중에 상대 칼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칼끝의 제어가 중요해요. 이 방향을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타격대에다가 실제 때려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발을 움직이지 않고 몸만 가지고 하는 료는 매우 위험해져요. 쓸 수 없어요. 항상 료가 올라갈 때 제자리에서 료를 하는 게 아니라 료를 쓸 때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검도를 생각해 봅시다. 검도에도 중단을 잡았죠. 머리 친 다음에 나가고 보법 나간 다음에 머리 치고 이런 검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초보자 3동작 머리치기에서만 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료를 사용할 때도 칼이 돌 때 이미 몸은 나가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써서 쓰는 료는 없어요. 현대 검술에서 료는 중국 무술협회입니다. 중국 무술협회 규정에 기본 8대 동작이 하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정확한 각도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45도에서 60도 정도이다. 료는 자, 이게 수직으로 십자를 나눴을 때 45도가 이거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료가 아닌 거예요. 45도와 60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최대 높이는 이 정도 각도고 더 낮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료다라고 이미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또 산동 지역에 가면은 매화검이라고 있어요. 매화검에서는 료를 3연료라는 게 있어요. 3연료. 료를 3번 해요. 올렸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움직이면서 해요. 할 때 움직이고 다시 빠지면서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는 보법을 통해 움직이면서 세 번 료하는 유명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 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료와 탁은 연계되는 기술이에요. 연계 기술. 자, 그럼 탁이 뭔가 한번 봅시다. 탁검. 무당 34식 검술에는 무당 13세가 확장된 34식에는 탁이 있어요. 이 탁은 받치다 탁자예요. 받칠 탁자. 근데 이 탁이 가검이에요. 비슷한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은 기술을 무당에서는 탁이라 하고 중국 우슈 검술이나 다른 검술에서는 가검이라고 해요. 가검 뭐예요? 올린 거. 이게 가검이죠. 이 가검 어디 나와요? 우슈 4단 검술에도 나오죠. 제1단 마지막. 여기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검이에요. 가는 걸다. 상대 칼을 걸은 거예요. 탁은 뭐예요? 받칠 탁자죠. 상대 칼을 받쳤다.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런 이유가 생긴 이유는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방 사투리도 있고 시대별로 또 다른 용어를 썼고 유파마다 각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 이 단어들의 개념이 중첩이 된 거예요. 태권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들어찍기라는 기술이 탄생했어요. 발을 들어서 들어찍어요. 근데 이 기술이 나중에 내려차기로 바뀝니다, 이름이. 그러면 옛날에 배운 사람은 들어찍기라고 하고 요새 하는 사람들은 내려차기라고 해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기술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일어나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술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무기의 공격을 아래에서 걷어 올려서 공격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료검은 세법에 해당해요. 세법. 세 뭐예요? 나의 공간을 비우는 것. 이 공간을 내가 차지하는 게 세법이죠. 탁은 격법입니다. 탁은 실제로 상대 칼과 내 칼의 접촉이 일어나요. 그래서 격법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는 송유일이 해놨어요. 탁은 격이다라고. 그래서 탁은 반드시 상대 칼과 내 칼의 접촉이 일어나요. 적용을 언제 하냐면 상대가 정면 머리치기를 했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사선 배기, 사벽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걷어 올려서 이걸 막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막겠죠? 사선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막겠죠? 탁검은 오른쪽도 막고 왼쪽도 막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무기를 제어한 다음에는 찌르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료로 들어가요. 탁검은 반드시 찌르기 아니면 료로 들어갑니다. 다른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한 상태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흔히 쓰는 방법이 찌르기, 두 번째는 료예요. 그래서 료는 원래 규정엔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돼요. 시작점이 아래예요. 하지만 뒷자세가 아닌 다음에 칼을 이 상태에서 상대로 올려 벤다면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료를 하기 위해서는 탁검처럼 검이 여기 어디 있어야 돼요. 나의 이 토르소 영역 어딘가에 검이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료가 들어가는 것이지 칼을 뒤져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 벤다. 이런 식의 기술은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탁검은 팔과 손목에 순간적인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굉장히 빠르게 쓰는 거예요. 상대 칼이 들어오면서 어이 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있으면 바로 올라가야 돼, 이게. 그리고 탁 치는 겁니다.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지만 탁 쳐가지고 상대 칼을 제어만 하면 돼요. 자, 탁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도 탁을 하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보나 궁보를 유지해요. 허보나 아니면 약간의 마보, 낮은 마보를 사용해서 중심을 낮춥니다. 낮추면서 올라가야 이 기술이 먹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검의 각도가 있는데 보통 30도에서 40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또 사용할 때는 나의 칼의 칼등, 칼날을 사용하게 되면 칼이 고장나니까 옆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대와 격검을 하는 중에 내 칼날에 이빨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칼 옆면으로 할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냥 칼날로 막을 수 있으면 막으세요. 그런 거 계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상대 검을 막을 때 칼날로 막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칼이 온전히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결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칼날로 막던 칼 옆면으로 막던 막으면 됩니다. 살아난 다음에 칼 수리는 나중에 고민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막으세요. 하지만 규정에는 칼 옆면으로 막는 게 좋다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수는 탁을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찌르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려배기, 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기술로는 막은 후에 누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치면서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료와 탁은 연계 기술로서는 매우 궁합이 잘 맞는 기술이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검술에서 한 20% 정도의 기술은 이미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검술 기초기술에, 기초검술이 항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우슈 4단 검술 제1단에 뭐 나와요? 료 나오죠? 그렇죠? 말검한 다음에 료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끝에 뭐예요? 가검 나오죠. 가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자, 기억해 둘 것은 료가 세법이다. 탁검은 격법인데 탁검과 가검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